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m보다 큰 길이 단위인 1km에 대해 배워보았는데 1km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은 지금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길이 단위를 이용하여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재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준비물로 자가 필요하고 30cm 자가 있으면 길이가 긴 물건도 잴 수 있지만 딱히 자의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교과서는 92쪽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92쪽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재어볼까요입니다. 1번 문제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니 지혜와 오빠가 기차 안에 마주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다가 지혜가 이 과자의 길이는 얼마쯤 될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네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물건의 길이가 궁금할 때가 많은데 항상 자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 어림짐작으로 물건의 길이가 얼마쯤 되겠구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물건의 길이를 어떻게 어림할 수 있을까요? 손톱의 길이가 1cm와 비슷하니 손톱을 사용해서 길이를 어림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한 뼘이 몇 cm인지 아는 사람들은 한 뼘을 기준으로 하여 어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길이의 어림은 왜 하는 걸까요? 어차피 어림해봤자 정확한 길이를 맞출 수도 없고 나중에 자로 재보면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왜 교과서에서는 정확하지도 않은 길이의 어림을 시킬까요? 그 이유는 길이의 어림은 정확한 길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이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혜는 길이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지혜의 오빠는 길이에 대한 감각이 좋다고 했을 때 똑같이 길이가 30cm인 빵이라는 말을 듣고 지혜는 빵이 어느 정도 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반면에 지혜의 오빠는 아, 이 정도 길이의 빵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또한 똑같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모르는 빵을 보았을 때도 길이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지혜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미터 단위를 써야 할지 센티미터 단위를 써야 할지 밀리미터 단위를 써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길이에 대한 감각이 좋은 지혜의 오빠는 아, 이 빵은 30cm 정도 되는구나 하고 정확하진 않아도 최대한 비슷한 길이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길이나 거리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길이나 거리를 어림해야 하는 경험을 많이 겪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길이나 거리를 어림하고 실제로 재어본 것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길이나 거리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림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주변에 있는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재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우개의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재어 본다면 이렇게 어림한 길이를 쓰고 자로 잰 길이를 쓰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금 지우개는 가지고 있을 테니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우개의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잰 길이를 몇 센티미터나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 혹은 몇 밀리미터로 써보세요. 이후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 두 개의 길이를 어림하고 자로 잰 길이를 써봅시다. 어림한 길이를 나타낼 때는 정확한 길이가 아니니까 길이 앞에 약을 붙여서 약 4cm와 같이 쓰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네, 다 했나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했다면 이런 식으로 지우개와 주변에 있는 물건 두 개의 어림한 길이와 잰 길이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보통 이렇게 지우개나 연필, 필통 같이 손으로 잡고 들 수 있는 물건이나 자신의 팔 길이보다 짧은 물건들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림한 길이와 잰 길이가 많이 차이 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길이 단위에 대해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어림한 길이와 실제 길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림의 결과보다는 최대한 비슷하게 어림해보려는 생각의 과정이 중요하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길이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고 자로재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왼쪽에는 물건의 길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길이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해보고 실제로 물건의 길이를 자로재어서 왼쪽의 길이와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6mm짜리인 물건을 연필심이라고 예상했으면 예상한 물건에 연필심을 쓰고 실제로 연필심의 길이를 재서 잰 길이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반드시 길이가 같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으니 최대한 길이가 비슷할 것 같은 물건을 예상하고 길이를 재어보세요. 그럼 영상을 멈추고 해봅시다. 다 했나요? 선생님의 경우 길이가 187mm짜리 물건은 연필이라고 생각했는데 187mm가 18cm 7mm니까 연필이 18cm 정도라고 생각해서 연필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필의 길이를 자로 재봤더니 158mm가 나왔고 187mm와 약 30mm 정도, 그러니까 3cm 정도 차이가 났네요. 다음 25cm 9mm인 물건은 필통으로 예상하고 길이를 재봤더니 23cm 5mm가 나왔습니다. 25cm 9mm와 약 2cm 정도 차이가 났으니 어느 정도 길이가 비슷한 물건을 예상한 것 같네요. 이 활동과 이 활동 전에 했던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고 확인하는 활동 모두 길이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니 여러 번 해본다면 길이에 대한 감각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교과서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알맞은 단위를 골라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혜 오빠가 빨대를 보며 빨대의 길이는 약 15mm일까 약 15cm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네요. 밀리미터와 센티미터 중 어느 단위를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리미터를 써야 할까요? 센티미터를 써야 할까요? 이럴 때는 두 길이 다 상상해 보면 됩니다. 빨대가 15mm인 것을 상상해 보세요. 10mm는 1cm니까 15mm짜리 빨대는 2cm보다 짧은 빨대죠. 2cm보다 짧은 빨대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쓰기 힘들겠죠? 그래서 약 15cm가 맞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교과서에 있는 4가지 사진에 알맞은 길이 단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93쪽에 있는 문제를 모두 풀어보세요. 다 했나요?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버스의 길이는 약 12네모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네모칸에 킬로미터와 미터, 센티미터 중 알맞은 길이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상상해 봅시다. 먼저 길이가 12km짜리 버스를 상상해 볼게요. 1km가 기차 5대 정도의 길이였는데 12km짜리 버스면 앞자리에서 뒷자리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될 정도네요. 킬로미터는 아니겠죠? 다음 길이가 12m짜리 버스는 어떤가요? 네, 적절하죠? 1m가 초등학생 걸음으로 2걸음 정도니까 버스 앞에서 뒤까지 24걸음 정도면 도착하니까요. 다음 센티미터도 보겠습니다. 버스가 12cm짜리면 장난감 버스 말고는 없겠네요. 그래서 네모칸에 미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에는 둘레길이 나와 있고 둘레길의 전체 길이는 약 2네모칸입니다 라고 써 있네요. 네모칸에 들어갈 길이 단위는 무엇일까요? 이번엔 센티미터부터 넣어볼까요? 둘레길의 전체 길이는 약 2cm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한 걸음 걷기도 전에 2cm 움직이면 둘레길이 끝나네요. 탈락. 다음 둘레길 전체의 길이는 약 2m입니다. 라고 한다면 초등학생이 4걸음 정도 걸으면 끝나겠네요. 운동도 하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탈락. 마지막 2km면 말이 좀 되겠죠. 2km를 다 돌려면 약 20분 이상 걸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네모칸에는 킬로미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건빵이 있고 건빵의 가로 길이는 약 29 네모칸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약간 조심해야 할 게 건빵이니까 당연히 센티미터지라고 생각해서 센티미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약 29라고 써진 것을 잘 봐야 합니다. 건빵의 가로 길이가 29cm라고 생각해 보세요. 30cm 자만큼 긴 겁니다. 네, 아니겠죠? 미터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밀리미터가 적당한 길이 단위겠죠? 29mm는 3cm 정도니까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축구 골대의 높이는 약 244 네모칸입니다. 자, 이것도 헷갈리죠? 244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미터는 아닙니다. 244m가 골대의 높이라면 기차보다 긴 거죠? 다음으로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에서 헷갈릴 텐데 244cm는 2m 40cm 정도니까 보통 사람 키보다 크고 244mm는 24cm 정도니까 30cm 자보다 짧죠? 그럼 아마 골을 못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기차역 주변에 있는 장소까지의 거리를 어림해 봅시다 입니다. 이번엔 길이가 아니라 거리를 어림하는 겁니다. 영상을 멈추고 94쪽에 있는 세 가지 물음에 모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첫 번째 물음은 기차역에서 슈퍼마켓까지의 거리는 약 500m입니다. 기차역에서 꽃축제 공원까지의 거리는 약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물음인데요. 지도를 보면 기차역에서 슈퍼마켓까지의 거리가 약 500m인데 점이 찍힌 간격으로 보아 슈퍼마켓에서 꽃축제 공원까지의 거리도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꽃축제 공원까지의 거리도 약 500m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꽃축제 공원까지의 거리는 500m 더하기 500m 해서 약 1000m 또는 1km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이 정도 거리로 예상했나요? 점이 찍힌 간격을 보면 좀 더 쉽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기차역에서 슈퍼마켓까지의 거리가 약 500m 정도이고 슈퍼마켓에서 꽃축제 공원까지의 거리가 약 500m 정도인데 꽃축제 공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와 도서관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도 모두 약 500m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지점의 거리 모두 약 500m 정도로 보이네요. 이것을 알면 다음 두 물음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은 기차역에서 약 1km 500m 떨어진 곳에는 어떤 장소가 있는지 어림하여 말해보세요 입니다. 기차역에서 1km 떨어진 곳은 꽃축제 공원인데
꽃축제 공원에서 또 약 500m 떨어진 곳은 도서관이니까 기차역에서 약 1km 500m 떨어진 곳은 도서관이겠네요. 그리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차역에서 수족관까지의 거리도 1km 500m 정도 떨어져 보이네요. 마지막 물음에서는 기차역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는 약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데 기차역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약 1km 500m이고 도서관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가 약 500m니까 기차역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는 약 2km겠네요.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학교 주변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상을 멈추고 4번 문제의 두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학교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는 어떤 장소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묻는데요. 학교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죠. 학교에서 이만큼 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 쓰라는 물음입니다. 일단 병원보다 가까운 소방서와 경찰서는 아니겠죠? 공장단지는 병원보다도 훨씬 머니까 아니겠네요. 공원과 도서관이 학교에서 병원까지의 거리인 약 2km만큼 떨어져 보이네요. 다음은 학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어떤 장소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물음인데요. 1km는 2km의 반이니까 학교에서 공원, 병원, 도서관까지의 거리의 반 정도가 1km 정도겠네요. 마침 소방서가 학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의 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경찰서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의 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소방서와 경찰서가 학교에서 약 1km 떨어진 장소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와 거리를 어림하고 직접 재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길이나 거리를 어림하고 실제 값과 비교하는 경험을 많이 한다면 길이와 거리에 대한 감각이 길러질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62쪽에서 63쪽을 풀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